안녕하세요. 파리 걷는 미미씨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가볼 장소는 아호멍시 레방이라고 하는 프랑스 서북부 지역의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명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골드비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주요 5가지 해변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스워드 이렇게 5개의 해변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제일 가운데 있었던 골드비치, 아호멍시로 가게 됐고요. 이 아호멍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이제 들어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 도시에 간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래사장에 남겨진 구조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도시에 가게 됐고,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노르망디 상륙 해변 중에 그나마 가장 조금 편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봤던 그 자료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평이 있었는데,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 언론 매체에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에 이런 나레이션이 있었어요. 각자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나레이션이 있었고, 각자의 참전 이유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정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940년 덩케르크에서 연합군이 퇴각을 한 다음에 연합군은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프랑스만 보더라도 프랑스는 거의 모든 국토를 독일군한테 점령당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1942년도부터 소비에트 연방이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그 대륙 내에 소련과 독일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군은 굉장히 조급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44년 봄부터 영국군과 이제 나라를 되찾으려는 프랑스군의 연합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때 시작됐던 작전명은 넵튠이라고 해요. 넵튠 작전을 해서 다시 유럽 본토로 가기 위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저번에 덩케르크 영상 보시면 잠깐 보이는데, 그 아틀란틱 벽이라고 해서 그 대서양 방벽이라고 하거든요. 독일군이 이 연합군이 다시 영국 쪽에서 유럽으로 침투해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 대서양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커다랗고 길다란 방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방벽을 뚫고 다시 유럽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역전이 필요했던 순간이죠. 근데 반대로 당시 노르망디 지역은 영국과 멀지 않은 반면에 독일군의 감시가 좀 덜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구가 없으니까 배가 정박하기가 어렵고,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제 군수 물자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탱크나 미사일포 같은 화력 장비들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구도 없는 이 해변을 설마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독일군도. 그래서 1944년 6월 6일 작전명은 오버로드입니다. 80km의 해변가인데요.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스워드 이렇게 5개의 해변으로 이제 각자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4개국의 연합국이 한꺼번에 해변에 상륙을 하면서 침투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 거죠. 그 중에 아호멍시는 어떤 지역이냐면, 골드비치의 아호멍시 레방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을에 방문을 했던 건, 여기에는 그 플로팅 하버라고 해서 떠있는 항구 구조물이 남아있는 도시여서 저는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최소 반나절 이상은 머무셔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부표항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표항 자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남아있는 구조물들이 여전히 바다에 박혀서 이런 전쟁이 벌어진 장소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유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 언덕에서 지켜보시는 바위같이 보이는 저 일직선의 인공적인 구조물은 사실은 돌이 아니라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임시로 건설했던 임시 항구들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 노르망디 지역을 연합군이 다시 수복을 한 이후에도 이 부표항을 중심으로 연합군들의 군수 물자라던가 이제 뭐 군수 무기 같은 것들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송됐던 곳입니다.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은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차가 없고요. 근교에 있는 바이유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타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버스를 타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조그마한 해안 마을인데 제가 듣기로는 바이유에서 아로망시까지 도보로 걸어가시는 여행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로망시는 바이유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체력이 충분히 되신다 싶으시면 이제 자동차 렌트가 아니고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전쟁이 좋아서 이 도시에 방문을 하셨다면 군인들은 걸어갔잖아요.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적인 인상은 어떠냐면 가족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문했던 곳은 아호망슈레방이라고 영국군이 주로 많이 사망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근처에 영국군 묘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만큼 조금 더 많은 친지라던가 가족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념비도 되게 많았고 기념관이라던가 추모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언덕에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기념관을 나오는 길에 정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수건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게 되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희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지켜낸 장소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저희에게는 조금 더 공감이 잘 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관광지의 평은 저는 사실 영미권 관광객들의 그 특유의 가장스러운 제스처라던가 유머러스한 그런 이제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곳에서는 그런 분들과 있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하는 거고 또 웃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도 웃고 있진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을 드리는 장소이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이 프랑스나 유럽을 방문하시는 목적인 분들께는 반드시 꼭 가셔야 되는 장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고요. 이 영상은 사실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을 기념하며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